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차 A매치 휴식기를 끝내고 온 16회차는 EPL이랑 이제 라리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매치 브레이크를 하면서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한 유럽 리그 팀들이죠. 특히 이 강팀들 같은 경우는 뭐 구강컵, FA컵 그리고 뭐 유럽 대학전까지 치르면서 2월에서 3월까지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휴식 기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대상 팀들 중에서는 첼시, 비아레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 중에 챔스 8강을 앞두고 있죠.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노리치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브라이턴이 지난 라운드 토트넘에게 2대 0으로 패하면서 리그 6연패의 부진입니다. 이 수비 밸런스도 흔들리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게 이 공격진의 침묵이에요. 머페이도 이 6연패 기간 동안에 한 골도 못 넣고 침묵하고 있죠. 이 토트넘 상대로는 머페이가 최전방에 서고 이 트로사드와 메갈리스터 그리고 마치가 2선을 구성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긴 했는데 이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 토트넘 상대로 측면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 잘 버티긴 했는데 이 수비 맞는 굴절된 그 슛에 실점을 했고 상대 특유의 역습 패턴에 추가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노리치도 지난 라운드 리즈에게 패하면서 6연패입니다. 감독 교체 후 뭐 연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다시 연패의 나락에 빠졌죠. 득점력이 떨어지고 수비 밸런스도 별로입니다. 리즈 상대로도 최종 수비 라인과 이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2선 자원들이 슈팅 저지를 못하면서 실점을 했죠. 측면 수비도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수비 실력이 좀 떨어지죠. 제공권도 취약한 상황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경기 막판 이 푸키의 크로스로 맥클라인이 동점골이 터지긴 했는데 이 후반 추가 시간에 센터백이 공중볼 대처 미숙으로 결국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두 팀 모두 리그 6연패의 부진인데 전체적인 경기력의 안정감은 이 브라이턴 쪽이 좀 우세하죠. 중원에서 비수만의 수비적인 밸런스도 좋고 포백 라인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득점력이 떨어지자 너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다가 실점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최근 득점력이 저조한 이 브라이턴이지만 이 노리치의 허술한 수비력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거예요. 다만 득점력이 저조한 최근 흐름이 있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첼시와 브래드포드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최근 리그에서 뉴캐슬에게 1대 0으로 승리했고 이어진 챔피언스리그 릴 원정에서는 2대 1로 승리했죠. 이어진 그 FA컵 8강전에서는 미들스브로우 상대로 2대 0 완승 거두며 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부상자가 좀 있지만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이고 A매치 휴식기를 잘 보낸 상황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루카쿠도 미들스브로우 상대로는 골맛을 봤고 이날 FA컵 경기에서 마운트가 2도움으로 활약을 했었죠. 브랜트포드는 지난 라운드 레스터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이 상대 2선 자원들의 공격적인 운영을 대처하지 못했죠. 이 토니와 은베모를 이용해서 역습 형태로 반격을 했는데 정교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측면으로 역습을 전개한 후에 중앙으로까지 이제 패스 플레이는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 슈팅이 좀 잘 안 나왔죠. 토니와 은베모 이 투톱의 몸싸움 능력과 제공권은 좀 뛰어났지만 정교함이 좀 부족했어요. 상대 측면 수비수의 중거리골에 실점을 했고 이 프리킥 실점까지 하면서 전반에만 2실점했죠. 비사의 중거리골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력 차이가 꽤 큰 매치죠. 첼시가 현재 리그 3위에 올라 있는데 이 5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가 8밖에 안 돼요. 앞으로 FA컵 4강, 뭐 챔스 8강 이 주요 경기들이 많은 만큼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팀과의 이런 경기들에서 확실히 승점을 쌓고 가려 할 겁니다. 이변이 발생하기 힘든 조건이고 그런 상황이죠. 첼시 더군다나 홈이에요.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즈와 사우스햄프의 경기인데요. 리즈가 감독 교체 후 좀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더니 롤버햄튼 상대로도 3대 2로 승리하며 2연승입니다. 하피냐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이 선에서 해리슨, 로드리고 그다음에 제임스가 배치됐고 이 하피냐의 공백을 충분히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제임스가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공격을 좀 주도를 했죠. 울버햄튼에게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갔고 이 전반 또 벤포드와 요렌트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패색이 짙었는데 후반 초반 상대 퇴장으로 이 수적 우위를 잡았고 해리슨과 로드리고 그리고 에일링의 릴레이 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우스햄프가 최근 리그 3연패, FA컵 8강 패배까지 4연패의 부진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경기 운이 좀 따르지 않는 모습이죠. FA컵 맨시티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이 역습을 노렸는데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4대 1로 패했습니다. 앞선 리그 와포드와의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이 전반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로 인한 실점 그리고 이 수비수의 공중볼 낙하지점 판단 미스로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반격을 했는데 프리킥 상황에서 엘리오누시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즈는 팀 전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하피냐의 부상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센터백 요렌트와 주전 골키퍼 메스리오도 부상 우려가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큰 부상 결장은 없지만 최근 경기력에 비해서 경기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수비 라인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나오는 그런 실점으로 무너지고 있죠.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리즈의 2선 3인방의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리즈의 우세가 좀 점쳐지긴 하는데 사우스햄튼가 기본적인 수비 미스가 조심한다면 이 경기 승패가 엇갈릴 그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리즈의 승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이 지난 라운드 리즈에게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죠. 근데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 히메네스까지 퇴장당하며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중원의 든든한 버팀목인 네베스도 이날 전반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 초반 아웃됐죠. 네베스가 부상당하면서 이 트링캉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교체 뛰면 트링캉의 크로스로 조니의 선제골로 앞서가긴 했죠. 전반 추가 시간 또 트링캉의 추가골로 나오며 2대 0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후반 초반 히메네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면서 내리 3골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수비적으로 좀 내려섰는데 이상하게 그 상대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이후에 재차 상대편한테 연결되면서 그게 이제 2골을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에스턴 빌라가 지난 라운드 아스날에게 1대 0으로 패하며 2연패의 부진입니다. 최근 브라이튼, 사우스햄플, 리즈 이런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3연승 거두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경기력이 크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웨스트햄이나 아스날 이런 상위권 팀들에게는 득점력에서 좀 한계를 보이며 2연패를 당했죠. 원체 수비적인 밸런스는 잘 잡혀있는 만큼 아스날 상대로도 수비적으로는 큰 위기는 별로 없었죠. 다만 역습 경기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공격적인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지난 두 경기에서 연패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정교해졌죠. 중원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습니다. 울버햄튼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너무 많죠. 특히 중원에서 네베스가 결정할 경우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에 어려움이 클 겁니다. 이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네베스가 5월이나 돼야지 복귀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에스턴 빌라가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에스턴도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니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죠. 울버햄튼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레반테가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죠. 이 프로토스가 부상으로 빠지고 메렐루가 또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전력으로 나서질 못했죠. 5백 형태로 좀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상대 윙어들의 언더래핑 형태의 공격에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돌파하는 상대 선수의 수비수들이 쏠리면서 이 반대 공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수비 진영에서 클리어링 미스로 세 번째 실점까지 내줬습니다. 최근 정비된 모습을 보였던 수비 라인이 다시 크게 흔들렸던 경기였죠. 비아레알이 지난 라운드 카디스에게 1대 0으로 패했죠. 아무래도 주중 챔스 16강 2차전 유벤투스 원정을 다녀온 영향으로 피로도가 좀 있어 보였죠. 알비올, 카프에, 피노, 단주마, 트리게로스 이런 주축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휴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90분 동안 단 3개의 슈팅에 그칠 정도로 비아레알로서는 되게 무기력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죠. 비아레알이 지난 라운드 경기력이 좀 형편없었는데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주축 멤버 중 부상자도 거의 없고 특히 제라드 모레노의 복귀로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최하위 레반테 원정에서 비아레알이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이 경기 레반테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맨유와 레스터 경기인데요. 맨유가 챔스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했죠. 좀 오래된 경기 같죠. 이 맨유는 이 경기 한 보름 된 경기인데 이 경기 이후에 경기가 없었어요. 신니 엘랑가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고 호날두는 이 에이티 마드리드랑 경기 직전에 치른 토트넘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면서 기세를 높였었죠. 엘랑가는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도 이 박스 안의 침투 플레이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 프레드와 페르난데스의 공격적인 플레이도 좋았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그 수비가 너무 견고했죠. 수비적인 안정감도 좋았지만 이 상대의 방향전환 크로스에 한 골을 내주면서 탈락하고 말았죠. 레스터가 아스날에게 패하고 이 컨퍼런스 리그 스타들의 원정에서도 패했지만 지난 라운드 브렌트포드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부진을 벗어났습니다. 최전방 바디가 다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듀스베리올, 그다음에 메디슨, 반스 이 선수들이 버티는 이선의 공격적인 호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브렌트포 상대로는 이 레프트바에 그 카스타냐가 오버래핑 후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앞서갔고 또 메디슨의 정교한 오른발 프리킥골로 추가골로 2대1로 승리를 했죠. 맨유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 호날두의 해트트릭 부활, 그다음에 엘랑가라는 신성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티 마드리드와의 챔스 이후 보름 정도 쉰 만큼 전체적인 체력도 회복한 상황이죠. 레스터는 공격의 핵심인 바디 그다음에 수비적인 중추 역할을 해줄 은디디의 부상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맨유가 레스터 상대로 최근 상대 전적이 별로였지만 공수 주축이 빠진 레스터 상대로 흔들릴 상황은 아닙니다. 호날두도 이번 A매치 휴식 기간 동안에 두 경기 모두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죠. 맨유의 승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셀타가 베티스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 5경기 만에 클린시티를 기록을 했죠. 상대 베티스가 유로파 16강 2차전 이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온 만큼 피로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지만 이 셀타 최전방의 득점력이 좀 문제였습니다. 미나와 아스파스 투톱과 이 선에서 놀리토와 멘데스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었지만 그래도 지쳤지만 그래도 견고했던 베티스의 수비벽을 넘어서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에게 4대0으로 크게 패했죠. 벤제마의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특히 후반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였어요. 상대 젊은 미드필더 페드리 간결하고 빠른 패스 플레이에 좀 흔들렸고 바르셀로나 특유의 그 패스 플레이에 박스 안에서 손 쓸 틈 없이 무너졌죠. 벤제마가 부상에서 회복한 만큼 공격진에 다시 무게감이 실릴 거예요. 두 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크죠. 셀타는 레알 상대로 홈에서 3연패 중입니다. 벤제마가 부상 복귀하며 전력이 정상화된 레알이 이 셀타에게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니네요. 이 레알이 챔스 8강 앞두고 있긴 하지만 A매치 휴식기를 잘 보낸 만큼 큰 로테이션은 없겠죠. 셀타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엘체의 경기인데요. 빌바오가 지난 라운드 헤타페와 1대1로 비겼죠. 홈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슈팅 22개, 유효슛 11개를 퍼부었지만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이 견고한 수비 조직이 전반 초반 상대 크로스에 헤딩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이후에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죠. 근데 이 헤타페 소리아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오버래핑한 그 레프트백 베르치체의 왼발골로 균형을 맞추는데 그쳤죠. 경기 막판까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게 소리아 골키퍼한테 번번이 막혔어요. 후반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세까지 가져갔지만 결국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엘체가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게 1대0으로 패했죠. 경기 초반부터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발렌시아의 공세에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실점을 모면하기도 했죠. 후반 초반 박스 안에서 수비진이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좀 약간 파울이 아닌가 하는 좀 엘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후 공격진에 선수 교체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올라섰는데 오히려 이 뒷라인을 노리는 상대 역습에 실점 위기가 더 많았죠. 빌바오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죠. 빌바오가 홈에서는 이 중원에서 장악력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예요. 근데 헤타페 상대로 윌리엄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엘체 수비 라인 상대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빌바오가 확실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겠는데 근데 올 시즌 빌바오 수비력은 좋지만 득점력이 너무 기대 이하예요. 그런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빌바오의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빌바오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토트넘에게 3대1로 패했죠. 아무래도 앞선 유로파 16강 2차전을 연장까지 치르며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가 박스 안으로 깊게 돌파하며 내준 크로스에 자책골 실점하면서 끌려갔어요. 상대 쓰리톱이 이제 공격할 때 박스 안으로 깊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좀 많았죠. 중원에서의 압박이 좀 느슨했습니다. 역습에 추가 실점했지만 이 코너킥 상황에서 벤나마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의 빠른 공격 패턴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고전했던 그런 경기였죠. 에버턴이 리그에서는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승리했지만 FA컵 8강에서는 크리스탈에게 무려 4대0으로 크게 패했죠. 리그 뉴캐슬전에서는 경기 내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면 좀 고전했던 경기인데 후반 막판 알란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이어비의 골로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죠. FA컵에서는 코너킥 실점에 이어 상대 측면 공격 전개, 특히 이 오른쪽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내리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웨스트햄은 안토니오가 최근 좀 부진하고 반스의 부상까지 겹치면 공격력이 좀 약화됐어요. 에버턴 역시 히샬리송과 루인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으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이 웨스트햄이 확실히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죠. 웨스트햄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에버턴이 히샬리송이 최근 이번 A매치 브레이크에 브라질 대표로 A매치 두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히샬리송의 한 방을 주의해야겠죠. 이거 아무래도 무승부 가능성도 히샬리송의 발끝에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무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베티스가 셀타 원정에서 0대 0으로 비겼죠. 아무래도 이 주중 유로파 16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연장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경기였고 뭐 페킬까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죠. 이 선에서 카르발류와 후안미, 카날레스가 나섰지만 공격적인 전개가 잘 안 되면서 무득점 경기로 리그 5경기 만에 무득점이었죠.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휴식을 취한 만큼 페킬의 결장과 상관없이 경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겁니다. 오사수나가 지난 라운드 홈에서 레반테 상대로 3대1로 승리했죠. 부디미르가 정말 오랜만에 골맛을 봤고 아빌라도 득점을 터뜨리며 공격진이 오랜만에 제 몫을 해줬습니다. 포인트는 없었지만 왼쪽 윙어로 나섰던 이 루벤 가르시아의 폼이 굉장히 좋았죠. 부디미르의 패스를 받은 아빌라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역습 상황에서 부디미르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 미스를 놓치지 않고 이 브라사나크도 시즌 첫 골을 성공시키며 좋아했죠. 리그, 구강컵, 유로파 이 세 개 대회를 병행했던 이 베티스죠. 유로파 탈락과 A매치 휴식으로 선수단 체력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번 경기 페키로와 센터백 페찰라의 결장이 있지만 이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베티스가 밀릴 그럴 경기력은 아니죠.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그 부진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베티스가 확실히 앞서 있는 경기죠. 베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웨스트햄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2연승의 상승세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인데 이 기간 동안에 16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벤탄쿠르와 이 콜셉스키가 합류한 후에 팀플레이에 적응하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효과를 보고 있죠. 뭐 웨스트햄 상대로는 경기 초반 케인의 패스가 상대 자책골로 쉽게 앞서갔고 이 쓰리톱이 공격 전개시 상대 박스 깊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역습 상황 케인의 패스를 손흥민의 추가골로 작성했고 손흥민은 이 경기 막판 팀의 세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뭐 코너킥 실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박스한 수비에서 상대를 놓치는 실수도 좀 종종 특히 이 측면 수비 센터백들과 측면 수비 사이 공간에서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죠. 뉴캐슬이 에버턴에게 1대 0으로 패하면서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두 차례 3연승을 거두며 8경기 무패였는데 첼시와 에버턴 이 두 경기 모두 1대 0으로 패했죠. 첼시전은 원체 전력 차이가 큰 만큼 이 잘 버틴 경기였지만 에버턴전은 이 샬비의 부상 결장이 좀 아쉬웠습니다. 에버턴 상대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골을 마무리 짓지 못했죠. 확실히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측면 전개를 통한 빠른 공격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 우드를 향한 크로스의 정확도도 굉장히 좋아졌죠. 우드가 떨어뜨려주는 이 세컨볼을 활용하는 공격 전개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경기 막판 상대 역습에 실점했지만 이게 후반 추가 시간이 8분인가 주어졌었거든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아쉬운 실점이었죠. 뉴캐슬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등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이지만 최근 공격력이 물오른 토트넘 상대로는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레길론, 호이베르, 벤탄쿠르, 도어티 이 미드필드 조합이 갖춰진 토트넘의 경기력이 굉장히 상승세인 만큼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는 뭐 어렵지 않게 승리할 상황이죠.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라이오의 경기인데요. 그라나다가 알라베스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리그 11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죠. 전반 중반 PK 내주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막시미아노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냈고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에스쿠데로가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습니다. 근데 곧바로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죠. 이어 측면에서 넘어오는 평범한 크로스를 수비 라인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또 추가 실점하며 끌려갔죠. 이 끌려가던 경기를 이 푸에르타스의 헤딩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경기 종료 직전 수아레즈가 역습 상황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며 오랜만에 승리를 맛봤죠. 라요가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1대 0으로 패하면서 리그 10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수비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데 최근 골이 너무 터지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죠. 10경기 무승 이 기간 동안에 3득점으로 경기당 득점력이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팔카우의 부상 이탈 후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죠. 가르디올라를 향한 크로스 전개까지는 잘 연결이 되는데 최전방에 나서는 이 가르디올라의 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팀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 실점이 적은 편인데 오히려 뭐 카디스, 엘체, 오사수나, 셀타 같은 이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나서다 이 뒷방을 맞으며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라나다가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며 좀 부진해서 벗어났지만 만족할 상황은 아니에요. 라이오는 좀처럼 터지지 않는 득점포가 발목을 잡고 있죠. 이번 경기 역시 라이오의 득점력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다 오히려 그라나다의 역습에 실점할 가능성이 큰 경기죠. 그라나다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건데 두 팀 모두 공격력이 저조한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되게 커 보이네요. 그라나다의 승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카디스 경기인데요.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 엘체 원정에서 게데스의 골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의 상승세죠. 물론 상대가 마요르카나 그라나다, 헤타페, 엘체 이런 중하위권 팀들이었지만 확실히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챙겨내는 모습이에요. 브라이언 힐이 이선에 합류하면서 확실히 공격의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졌죠. 후반 초반 게데스가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버텨내면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결승골을 뽑아냈죠. 게데스는 최근 자신이 출전한 6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카디스가 비아레알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상대가 주중 챔스 경기 치르며 로테이션 돌리고 체력적으로 지친 기색이 있었기에 카디스가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좌우 측면 공략에 이은 크로스 패턴으로 상대를 괴롭혔죠. 라인을 올리면서 공세 펼치다가 뒷공간에 열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이 레제스마 골키퍼의 넓은 수비 범위로 커버를 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이 페레즈의 날카로운 맨발 크로스를 소브리노가 몸을 던지면서 골로 연결했죠. 이 소브리노의 뒤늦은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카디스가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을 잡아내는 행운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발렌시아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브라이언 힐과 게데스의 측면 공략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카디스의 그 허술한 수비 라인으로는 이 속도 싸움에서 밀리는 경기가 될 거예요. 발렌시아가 한 수 위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죠. 발렌시아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지난 라운드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죠. 예상 외의 대승이었습니다. 뭐 유로파 터키 원정 경기 피로도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됐는데 중원에서 페드리와 대용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4대0 완승 거뒀습니다. 확실히 오바메양이 원톱 자리에 선발로 나서면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골 결정력도 좋아지네요. 오바메양이 중앙 플레이와 좌우의 토레스, 덴벨레, 트라우레 이런 윙어들의 활약도 좋아지고 있죠. 피케 중심의 풋백 라인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죠. 세비야가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최근 리그 3경기째 승리가 없죠. 알라베스, 라이어, 소시에다 이 세 팀과 3연속 무승부입니다. 수비 밸런스가 안정된 만큼 실점이 적지만 이 도무지 공격진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 상대로는 마샤를 원톱으로 출전시키며 공격진에 좀 변화를 줘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유로파 16강 2차전을 치른 피로도에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선수들이 확실히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이 포백 라인과 중원의 수비적인 밸런스는 확실히 뛰어난 세비야죠. 29경기에서 단 19실점밖에 안 했어요. 리그 최소 실점이죠. 겨울 이적 시장 공격수 영입, 특히 오바메양 영입 후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난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페드리와 토레스 이 젊은 선수들이 기량까지 살아나면서 전반기 부진을 털어내고 최근 리그 5연승으로 어느덧 3위까지 올라섰죠. 최근 공격진의 부진으로 무승부가 많아진 세비야가 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버텨내긴 좀 힘들어 보이죠. 팽팽한 승부보다는 이 바르셀로나의 일방적인 두드림으로 끝날 경기죠. 바르셀로나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6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하겠습니다. 1경기는 브라이턴의 승무, 2경기 첼시의 승, 3경기 리즈의 승패, 4경기 울버햄튼의 무패, 5경기 레반테의 패, 6경기 맨유의 승, 7경기 셀타의 패, 8경기는 빌바오의 승무, 9경기 웨스트햄의 승무, 10경기 베티스의 승, 11경기 토트넘의 승, 12경기 그라나다의 승무, 13경기 발렌시아의 승, 14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입니다. 이번 16회차는 A매치 브레이크를 휴식기를 마친 후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어지간한 팀들의 경기들은 무난한, 그러니까 뭐 거의 정배당에 가까운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16회차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